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한참 한국에서 뜨거웠던 베스트셀러 공부머리 독서법 따라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작가는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12년째 독서 논술 교육을 하시고 계신 최승필 작가님이십니다. 요즘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핫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책을 좋아하고 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또 독서 광들이 천재인 듯 이렇게 뭐 빌 게이츠 옹 그리고 워런 버핏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요새 아주 뜨거운 일론 머스크 등등등 많은 인재들이 독서 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 독서, 왜 아이들의 성적과 이게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사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책인데요. 그리고 책 안 읽는 우리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또 과외 같은 거 안 시켜도 공부를 막 잘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공부를 즐겨하고 또 본인이 맘먹은 걸 해낼 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사실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사실 저의 믿음은 그리고 저의 계획은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깊이 있게 사고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면서 그걸 더불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로 출발한 제 목표가 그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저는 큰 무기가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뭐 아직 과외 같은 거 안 하고 한번 잘 하고 있는데 저의 또 이제 프로그램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 우리 아이가 편하게 공부 잘하기 그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책의 첫 장은 독서, 진짜 공부법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작가님의 첫 강의는 대치동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자, 초등학교 반을 가리키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똑똑했다고 해요. 사교육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를 감탄하는 1년을 보내시고 나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된 만큼 본인도 이제 중학교 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치고 나서 다들 아이도 놀래고 선생님도 놀래고 아이들 성적이 약속이나 한 듯 뚝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자, 선배 강사님이 놀랄 일도 아니야. 고등학교 되면 더 해. 중학교 때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그래. 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의문으로 아이들의 이제 언어 영역, 그 독해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다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들 교과서가 어려워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능력을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자, 영어로 대화를 하고 또 선행학습을 몇 년이나 앞서가는 그 아이들이 정작 자기 학년 교과서를 그 안 배운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터무니없게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읽기 능력과 그리고 성적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설 2가지를 세워 보셨다고 해요. 자, 이 가설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 책이 나온 거겠죠. 자, 가설 첫 번째는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가설 2번째는 독서는 읽기 능력을 쑥쑥 향상시킨다. 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아이를 만나셨고 그 아이들의 성적 변화를 분석을 해보시고 이 책이 나온 책입니다. 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막 엄청 많이 쳤어요. 그래 이렇게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뭣도 모를 때 육아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저에게 영향을 줬던 책들이 뭐 언어에 강한 아이로 키워라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독서로 육아를 해라 뭐 이런 것들에 제가 마음이 홀라당 뺏겼었거든요. 여기에 그 육아법이 이제 사실 워킹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저도 그 가설이 제 세월로 제 인생으로 좀 증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작가님의 그 많은 예쁜 독서가 아이들이 주신 그 비밀, 교육과 또 학습의 비밀. 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갈 때 성적이 떨어질까? 몇 권의 책을 읽어야지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까? 뭐 공부머리 좋은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독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 책은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1부는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을 위해서 기초를 이렇게 좀 다지고 그러고 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고 나면 2부 숙련된 독서가라고 하는 공부머리 독서법을 위해서 이렇게 심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책에 담은 내용은 세상에 없던 이런 비법 이런 게 아니라 문명이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이뤄놓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분들이 이제 검증을 끝낸 진짜 공부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더불어서 12년 동안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말 보고 여전히 강력한 방법임을 정말 작가님 두 눈으로 확인한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자, 첫 장은 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그 똑똑하던 막 선행학습을 하던 초등학생들이 성적이 뚝 떨어지느냐.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든탑이 무너지는 시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럼 1차, 2차 급변동 구간이 생기는 이유는 아이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올라가는 난이도를 감당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자, 그 전에 잘했던 아이들이 그 시기에 성적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읽기 능력에 맞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사교육의 문제점.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안 주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고 자꾸 들어서 이해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시점에 빵 하고 터진다는 거죠. 당연히 독서가 이제 사교육에서 중요한 자리, 프라이어리티가 되지는 못하겠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수학 공부 풀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독서량이 많았던 아이들도 뚝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듣고 이해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면 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교과서를 펼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이런 이상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그러면 반대로 독서 능력이 굉장히 이해 능력이 뛰어난데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성적표에 적힌 평가는 뛰어난 독서가이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독서에 허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학교도 빼먹고 막 그런 아이였대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궁합이 딱 맞아서 담임 선생님이 넌 정말 특출난 아이인데 왜 이럴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학 능력을 조금 평가를 해봤다고 해요. 잡스의 수학 능력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기 캐릭터죠, 사기 캐릭터. 이게 잡스가 이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두말할 거 없이 자, 독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독서만큼 언어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결국은 공부는 스스로 할 때 이제 자기 것이 확실히 되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숙련된 독서가가 되는 거. 딱 그거 먼저죠. 자, 숙련된 독서가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독서라는 것이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되는데요. 그럼 공부를 할 때 그 지식이 이렇게 쑥쑥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렇게 뿅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는 거죠. 자, 핀란드가 세계 1위 교육 강국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지나치기만큼 과한 독서 교육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교가 독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세계 0.2%의 인구로 역대 노벨상 22%, 그리고 아이빌리그 졸업생의 30%를 배출하는 유대인 주이시 교육의 핵심도 독서와 토론. 거기에 제가 또 질문이라는 것도 좀 붙일게요. 이 모든 교육적 노력의 핵심은 딱 하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책을 읽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기를 수 있을까인데요. 자, 매일 독서 지도법이라고 이렇게 팁이 나와요. 영유아기 아기 때부터 이제 독서 지도의 목표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책과 친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의 이제 구조를 내면화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요 두 개만 달성을 하면 아이들의 이해력, 어휘력, 발표력은 저절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독서의 주도권을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다 그냥 줘야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책을 원하는 만큼 읽어줘야 된다는 건데요. 자, 우리 저거 읽어야 좋은데 그리고 이거 더 읽으면 좋겠는데 자, 이러는 순간 아이들에겐 즐거운 엄마와의 독서 시간이 아닌 숙제 시간이 되어버리고 납니다. 그러면 독서는 빠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자, 아이들이 원하는 거, 마음껏 읽게 놔두는 거 사실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 자,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야기책 읽기와 지식 도서 읽기라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자, 이야기책, 소설책을 읽는 것도 부모님들 싫어하시죠. 근데 그게 나를 발견하는 독서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작품을 통해서 타인의
타인의 삶을 대리 경험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나랑은 뭐가 다르고 또 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차원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소설 읽기가 되는 거죠. 자, 반면 지식 도서 읽기는 세상을 이해하는 독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었고 또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독서인데요. 결국 독서란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행위라는 말이 되겠죠. 자, 제대로 읽은 지식 도서 한 권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고요. 핵심은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이해하고 또 상호 연결하는 과정에서 막 아이들 머릿속에 폭축이 막 터진다고. 이게 지식 처리 전용 이제 광통신망 5G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게 깔린다는 거죠. 자, 한 권만 꼭꼭 씹어 읽어도 이런데 10권, 100권 읽으면 정말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책에서 작가님은 그런 경우를 한국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감히 말씀드리면 이 코스모스, 저도 이제 읽고 있는 책이긴 한데, 자, 이런 코스모스, 벽돌이라고 불리는 이 정도 수준의 지식 도서를 10권 이상 읽은 학생들은 정말 0.01%도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찾기는 굉장히 쉽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그러면? 자, 지적 능력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이렇게 위인급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고른 후에 그분들의 성장기를 다 살펴보면 된다고 하세요. 자,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저의 멘토들의 성장기에서 제가 찾은 공통점, 독서, 어마어마한 독서광, 이 말씀을 이 책에서도 하시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지식도서 다독가들은 거대한 고래가 바닷물을 집어삼키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이제 독서를 하시는 건데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강한 광통신망 그리고 압도적인 지식 세계를 막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4차 산업도 뭐고 다 쉬운 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 결과 자, 이쯤 되면 공부는 사실 고민거리가 아닌 거죠. 껌인 거죠, 껌. 자, 학습에 있어서 그들은 초능력자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 부분이 혹시나 초등학생을 아니면 중학생을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꼭 집중해서 보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3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꼭꼭 씹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도서 다독가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유형 분석은 아이들이 지식도서 다독가로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성장 원리를 알면 아이가 이렇게 다독가의 기질을 보일 때 그 싹을 딱둑딱둑딱둑 자르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지식도서 다독가는 절대로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제로 만들려고 이거 좀 읽어봐 하는 순간 끝인 거죠. 자, 유형 첫 번째는 활자 중독형인데 이 유형은 이제 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막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자, 막 도서관 몇 개 뗐다는 빌 게이츠, 뭐 에디슨, 그리고 요새 연쇄 창업마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다 요 유형에 속하는데요. 도서관을 정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도서관, 어린이실을 통째로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독서를 하면 아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재가 되거든요. 자,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내는 사람은 천재라고 책에서는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탐구형인데요. 이 유형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막 책을 읽는 유형이에요. 활자 중독형이 방사형 독서를 한다면 탐구형은 선형 독서, 즉 내가 원하는 거를 알고 싶은 그 부분을 파는 그런 독서인 거죠. 그러면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 책 한 권을 읽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책 속의 지식을 깊이 흡수하는 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유형 세 번째는 마니아형인데요. 우리 아이들 왜 어릴 때 보면 막 눈 반짝반짝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을 막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아이들 모두 마니아형이 될 기본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데 나중에 크다 보면 그게 없어지죠. 참 안타까운데 왜 그럴까요? 자, 아이라면 누구나 흥미로워하는 분야를 가지고 있고 뭐 로봇, 비행기, 공룡 뭐 이런 어른들 눈에는 사실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막 한심해 보여도 그 아이가 열광하는 관심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첫째가 생각났어요. 책을 뭐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룡 파충류에 살짝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돼서 도서관을 3개를 떼고, 또 지금은 도마뱀을 제가 1년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서 키울 정도로, 자,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현타가 오죠. 좀 이해하시죠? 자, 아이가 8년 동안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 5년 반 평생을 공룡과 파충류에 빠져서 그걸 연구를 하고 싶다는데, 자, 부모님들이 그게 돈이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거 그냥 시키고 싶어서 주구장창 지가 읽고 싶다는 공룡책, 뭐 도마뱀 책, 그거 그냥 갖다 바치는 게 그냥 제 일이거든요. 자, 그 덕에 언어 능력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 고생물학자 되고 싶으면 되어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읽고 미친 듯이 읽으면 그냥 놔두고, 저도 이제 눈 감고 읽고 싶다는 거 그냥 계속 읽게 해주는 거. 제일 힘든 게 부모가 수양하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고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활용형인데요. 이렇게 실용적인 뭘 배울 목적으로 책을 읽는 유형이에요. 뭐 로봇을 만들고 싶어서 이론서를 읽고 컴퓨터 이론서를 읽는 이런 유형은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유형인데, 이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교과 학습에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발휘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형들이 딱 하나만 나오진 않지만 섞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은 호기심의 짝이니까, 자, 이거 말고 이거 좀 읽으면 안 돼? 우리 막 도서관에서 내가 막 골라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절대로 피해야 할 방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자발성의 꽃을 꺾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살이 나오게 좀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언어 능력에 맞는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책. 근데 책을 읽지 않은 아이면 조금 어려우면 금방 손을 놔버리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책들을 재밌는 거, 무조건 재밌어야 하거든요. 자, 쉬운 책, 재밌는 책을 읽히고요. 자,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읽고 즐겁게 읽는 거. 거기다가 그 책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트릭은 부모님도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다 같이 독서하는 가족이 되겠죠. 이 독서가 공부가 아닐 때 우리 아이들의 독서 새싹이 큰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서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을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또 파트너 있게 뚝심 있게 인생을 가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혼자 가는 거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저도 육아의 육자도 모르고 답답할 때는 이제 먼저 가신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 육아 서적을 보면서 진짜 조언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시행착오 책대로 되지 않는 거, 그럼 당연하죠. 그렇지만 내 아이에게 맞는 육아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심지를 준 건 저는 독서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건 책으로 뚫으면 되고, 배우면 되고, 읽어서 알게 되면 되고, 배우는 건 너무나 즐거운 거란 걸 알면 좋겠습니다. 교과 과정 따라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깊이 성장해서 책에서 나왔듯이 교과 과정이 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서, 또 놀라운 성장을 보고 있는 중이라서, 자, 아이가 공룡에 빠져도 파충류에 빠져도 믿고 이렇게 지켜봐주는 부모가 되길 저 스스로에게 매일 약속하기에 독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한번 읽으세요. 꼭꼭 씹어 읽으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